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옥한 땅을 뜻하는 이 동양의 오래된 개념이 놀랍게도 현대 프랑스 철학과 양자 물리학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에너지, 기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성장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 문장이 그리는 풍경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든 씨앗을 차별 없이 품어주고 결국엔 풍성한 생명을 키워내는 바로 그 비옥한 땅.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기토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부드러움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길러내는 에너지,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토가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철학자 들레즈, 물리학자 닐스 보어, 그리고 생명철학자 베르그성의 눈을 빌려서 기토를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비옥한 조화의 토대. 과연 기토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토, 이게 한자로 보면 참 재밌는데요. 몸 기자에 흙 토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잘 가꿔진 밭, 비옥한 정원의 흙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품어서 싹을 틔우고 또 서로 다른 식물들이 어우러져 자라도록 돕는 그런 배양과 융합의 힘, 그걸 기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토의 핵심 속성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이게 꼭 살아있는 인격체 같아요. 잠재력을 키워주는 비옥한 땅처럼 넉넉하면서도 어떤 척박한 환경에도 적응해내는 유연함을 가졌고요. 또 서로 다른 것들을 끌어안는 포용력으로 조화로운 중개자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영향력이 막 강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스며들어요. 이 모든 게 합쳐진 게 바로 기토의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동양의 개념을 현대 프랑스 철학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측 불가능한 사상가로 유명한 질 들레즈는 과연 기토의 성장 방식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들레즈가 볼 때 기토는요, A에서 B로 가야지 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식물의 뿌리줄기, 그러니까 리좀처럼요, 예측 불가능하게 여러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창조적인 관계망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얽힘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난다는 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직선적 확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주 효율적으로 나아가지만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리점적 배양, 즉 기토의 방식은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기토가 가진 유연한 생명력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번엔 관점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작은 입자의 세계,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양자론의 아버지 닐스 보어는 이 고대 흙 에너지에서 대체 뭘 봤을까요? 철학에서 갑자기 양자 물리학이라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보어는 기토를 양자장이라는 개념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필드 안에서는 이거다 하고 하나의 결과로 확정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들, 즉 여러 양자 상태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옥한 땅에 어떤 씨앗이든 심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능성들이 그냥 가만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호작용 속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정보와 구조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토가 가진 배양의 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 가능성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면서 최적의 결과를 창조해내는 역동적인 과정, 그게 바로 기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토의 힘이란 건 내 길은 이거 하나야 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맞게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성장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렌즈입니다. 생명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시선으로 기토를 한번 바라보죠. 그는 기토를 생명 그 자체의 힘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기토를 제대로 알려면요,
얘랑 형제격인 무토랑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슬라이드 왼쪽의 무토가 우직하고 변치 않는 거대한 산이라면 오른쪽의 기토는 모든 걸 품고 키워내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는 굳건한 정적인 안정성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상징하죠. 이 극명한 대비가 기토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베르그송은 기토를 생의 약동,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인 추진력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 힘은 불꽃처럼 밖으로 뻥 하고 터져나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이 속을 꽉 채우듯이 에너지를 안으로 똘똘 뭉쳐서 내실을 다지는 힘이죠. 그렇게 단단해진 내부에서 비로소 다양한 존재들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유기적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베르그송이 말한 깊이 있는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대한 렌즈를 통해서 기토를 다각도로 비춰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그렇다면 이 깊이 있는 지혜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토처럼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토처럼 산다는 건 바로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유연하게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고요.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끊임없이 배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나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꽃피우고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가 바로 기토의 길인 셈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옥한 땅이 온갖 종류의 생명을 길러내듯 우리의 삶 역시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 유연함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 가장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풍요롭게 염그러가는 초가을의 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땅처럼 바로 당신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씨앗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이라는 이 비옥한 땅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싹을 틔워두시겠습니까? 그 고민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